26학년도 수능 해설 4점짜리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요구라고 했을 때 y는 5가 fx, y는 fx에 접할 때, 자 그러면은 y는 5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y는 5라는 선이 여기 있다면 y는 5에 접하려면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가 y는 5에 접하려면은 이렇게 극대값이 오거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극소값이 오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자, fx를 그리기 위해서 f'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3x 제곱 플러스 6ax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 3으로 묶으셔서 x 플러스 3a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f'의 개형이 마이너스 3a 여기 a 여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오면서 풀 f'이 이렇게 된다는 건 f가 3a까지는 마이너스 3a까지는 증가, a까지는 감소, 뭐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래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3a일 때,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3a일 때, 극소값은 x가 a일 때 나타나니까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로 풀면 되겠어요. 첫 번째, f-3a가 5인 경우, 극대값이 5인 경우죠. 저 첫 번째 그림. 자, f-3a 구해보시면 저 fx식에다가 3a, 마이너스 3a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7a 세제곱 플러스 27a 세제곱 플러스 27a 세제곱 플러스 4가 5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푸시면 27a 세제곱은 1 나와서 a는 3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양수 a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요거는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f2 찾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극소값이 만약에 5인 경우는 fa가 5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xa를 집어넣으시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9a 세제곱 플러스 4가 5인 순간 요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5a 세제곱이 1 이렇게 나와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근은 하나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고, 근데 얘는 실제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근이 있더라도, 그래서 얘는 2번 극소값이 5인 경우는 답이 안 돼서요. 요게 답이고, 그러면 fx는 a의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쓰시면 최종 결론이 여기다 쓸까요? fx는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게 fx죠. 그렇기 때문에 F2는 x2 집어넣으시면 8 더하기 4 빼기 2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4가 답이라서요.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상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ax 승 빼기 2, 이 위의 점 중 1사분면에 있는 점을 a라고 한다. 그리고 y축의 평행 직선. 요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 있죠? 이걸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친절하게 a가 1보다 크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다까지 줬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하시면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지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지수함수가 돼요. 근데 이 위에 a라는 점이 하나 있어서 a라는 점은 이제 여기에 있겠죠. 선생님이 대략 위치를 알거든요.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a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선생님은 a가 여기 있는데요. 자, a라는 점을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x축하고 만나는 이 점을 b, 그리고 이 직선이 점근선하고 만나는 점 c 이렇게 놨을 때 a, b와 bc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했을 상황이 뭐냐면 요 길이가 지금 2잖아요. 그럼 요 길이도 반드시 2고, 아, a점의 y좌표는 이겠구나. 여기까지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OC의 넓이가 8일 때 A 곱하기 5B 길이. 그러면 결국 저 A라는 미지수는 이 A라는 점을 표현하신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 OAB 삼각형 넓이가
8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A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점을 최대한, 요 X좌표를 최대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 Y는 AX-2, A의 X제곱 마이너스 2. 요 함수값이 2가 되게 하는 이 X를 만족하는 게 A의 X좌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AX생 4. X는 뭐예요? 로그 A4. 그래서 여기 X 좌표가 AX 좌표가 로그 A의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8이다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요 삼각형 넓이는 뭐 밑변을 이거라고 보시면 4 곱하기 높이가 이 길인데 이 길이는 A의 X 좌표죠. 그래서 자,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로그 A의 4. 요게 지금 8이다라고 준 거죠. 그래서 로그 A의 4는 A의 2로 바꾸시고 2의 제곱 앞으로 내려가면은 4 로그 A의 2는 8 이렇게 나와서 로그 A의 2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A를 구해도 되고요. 그냥 A 제곱이 2라는 것까지는 알겠죠? A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그래서 A 제곱이 2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A를 구할 수도 있고요. 요거 A 구하면 얼마예요? A는 풀마 루트 2인데 A 양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계산하면 되겠죠? A 곱하기 5B. A는 루트 2죠, 지금. 곱하기 마지막 최종적인 답이 5B는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는 이제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은 값이죠. 그게 사실은 요 값이거든요, 요 값. 그렇죠? 로그 A의 4. 그게 선생님이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로그 A의 4를 계산하죠. 로그 루트 2의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로그 2의 2로 맞추시려면 제곱 내려가고 2분의 1 내려가니까 4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는 1이니까 4 곱하기 루트 2라서 최종적인 답이 4 루트 2 이렇게 나와서요. 또 지수 표현으로 써있네요. 4 루트 2는 2의 제곱과 2의 2분의 1승을 곱하니까 2의 2분의 5승.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수투에서 나오는 이제 속도와 거리, 가속도에 대한 얘기죠. 자, 별로 어렵지 않았던 건요.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다 K가 모일 때의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 함수를 이렇게 줬고 속도 함수를 줬을 때 K 값에 따라서 상황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K가 0이면 K가 0이라는 건 기억에서 K가 0이라는 건 속도 함수가 T제곱 플러스 4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1초일 때의 P점의 위치는 자, 그러면은 수직선에서 출발하는데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위치는 0이고 0부터 1까지 얼만큼 움직였는가 위치의 변화량 마지막 위치 요거 이제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좀 빠르게 계산할게요. 적분하면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4t인데 어차피 1 집어넣은 거 있고 0 집어넣은 건 0이라 뺄 거 없어서 사실 3분의 1 더하기 4 개수만 남잖아요. 그리고 0 그렇기 때문에 이건 3분의 13 해서 기억은 맞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니은. 자, K가 3이면 출발한 후에 P의 운동방향이 한번 바뀐다 그랬는데 운동방향이 바뀐다는 건 이제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고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한 번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K가 3일 때라 그랬으니까 이때 속도 함수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죠. 근데 이 속도 함수가 부호가 한 번 바뀌냐 이거야. 근데 얘 그림 그려보시잖아요. 그려보시면 2차 함수가 x축하고 안 만나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x축하고 안 만나기 때문에 속도 함수는 계속 뭐라는 거야? 계속 플러스예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계속 앞으로 가는 운동이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가 나오게 됩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틀렸어요. 자, 그럼 디귿. K가 5일 때 0초부터 이쪽까지 움직인 거리. 자, 디귿. K가 오면은 그때의 속도 함수 VT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잠깐 그림 그려서 보시면은 얘는 1하고 4에서 속도가 부호가 바뀌겠죠. 풀 이렇게. 그럼 당연히 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실 때도 0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속도 함수를 절대값해서 적분하잖아요. 근데 이미 속도 함수를 그린 친구들은 0에서 1까지는 양수고 1에서 2까지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0에서 1까지는 그냥 적분하시면 되고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의 dt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얘를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셔도 되고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돼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일게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의 dt 네,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아까도 했지만 개수만 쓰면 돼요. 적분해서 0부터 1까지만 3분의 1 빼기 2분의 5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는 뒤에 계산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적분하면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t제곱 플러스 4t죠. 여기에 1, 2 집어넣잖아요. 2 집어넣은 거는 3분의 8 빼기 10 플러스 8 이게 2 집어넣은 거고 거기서 1 집어넣은 거 빼시면 1 집어넣은 건 사실 이거거든요. 그대로 나오니까 3분의 1 빼기 2분의 5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계산하시면은 4랑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면 2분의 3이죠. 2분의 3과 3분의 1 더하면 6분의 계산이 안 되네요. 2분의 3 더하면 11 6분의 11이고 빼기 자, 요것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2죠. 거기다 3분의 8 더하면 3분의 2 앞에는 3분의 2고 뒤에가 아까 요게 요거거든. 마이너스 6분의 1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나가면 플러스로 나가니까 6분의 11이 두 개죠. 그래서 3분의 11이고 거기서 3분의 2를 빼면 되네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3이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3이다. 실제로 앞으로 6분의 1을 간 거야. 0부터 1초까지는 앞으로 움직이다. 6분의 1. 그리고 1부터 2초까지는 뒤로 마이너스 선생님이 요 계산을 안 했구나. 어쨌든 요 계산하면 그게 뒤로 간 거리죠. 선생님은 계산하다 보니까 합쳐서 그냥 계산했는데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3이다. 디귿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디귿이 맞아서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죠. 등비수열이니까 당연히 첩지항과 이제 공비가 좀 중요해질 텐데 이게 문제를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이미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보일 텐데 얘가 항이 3개 차이 나고 3개 차이 나죠. 얘도 항이 3개 차이 나고 3개 차이 나죠. 결국에는 같은 묶이는 항으로 묶어주면은 결국 이것들의 항의 차가 똑같기 때문에 다 약분되는 그런 형태일 거예요. 계산상에서. 자, 한번 풀어보면 여기다 풀죠. 자, 2배에 첫 장은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장은 A 아래 세제곱. 그리고 일곱 번째 장은 A 아래 6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자, A 아래 세제곱. A4는 그렇죠? A7은 A 아래 6제곱. 더하기 A10은 A 아래 9제곱. 둘이 이렇게 읽고 이게 6이라고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이게 6이고 이게 6인데 더 쪼개서 보시면 2 곱하기 어쩌고가 6이니까 얘가 3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6이 돼 있죠.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한번 잘 째려 보시면 얘랑 얘를 잘 째려 보시면 똑같은 애만큼을 묶어낼 수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R세제곱으로 얘네를 다 묶어낸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모양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요게 6이다를 R세제곱으로 묶어서 보시면 A 더하기 A 아래 세제곱 더하기 A 아래 6제곱 6제곱 요렇게가 되잖아요. 이게 6이다 나오는 거야. 근데 이만큼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이런 방정식, 이런 연립 방정식은. 그래서 이게 3이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 나는 거예요? 2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모양이 R 세제곱이 2다가 나왔어요. 자, 그럼 보통 이런 문제 R 안 구해도 풀리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한번 볼까요? A10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A10. A10을 구해야 되니까 A10은 A 아래 9제곱이잖아. 그러면 R 세제곱이 2니까 R 9제곱은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세제곱하면 되니까. 결국 A 하나 구해야 되죠. A 하나 구하려면 요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R 세제곱이 2니까 여기 2, 4 집어넣으시면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대입하시면 A 더하기 2A 더하기 4A가 3이다 나오니까 그래서 A는 7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A10은 A 곱하기 R의 9제곱, 9제곱 A는 7분의 3 곱하기 R 9제곱은 R 9제곱은 2를 세제곱하는 거죠. R 세제곱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니까 2의 세제곱이면 8 8, 3, 24 그래서 7분의 24 약분이 안 돼서 그냥 요게 답이라서요. 2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12번까지 풀면서 사실 막 엄청 어렵다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13번쯤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3번도 약간 풀다 보면 이게 수투인가, 물론 미분을 하기 때문에 수투 내용은 맞지만 미적분 내용은 맞지만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문제처럼 마지막엔 풀려요. 결국에 직선의 방정식이 둘러싸인 넓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만 철저하게 미적분으로 하시고 그림이나 그 상황, 마지막 그 삼각형 넓이 그런 것들은 이게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그 넓이는 이제 직방 문제로 푸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대로 이제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찾으셔야 돼. fx가 1,-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L을 찾아볼게요. 자, f1 먼저, f1은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f'1을 구할까요?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미분하시면 2x-4죠. 그럼 1 집어넣으면 -2죠. 자, 그래서 L직선 한번 찾아보면 L직선은 y는 기울기가 이거 x 빼기 1 -6 1,-6을 지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L은 뭐가 나오냐면 -2x -4 여기 이제 L의 정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도 구할 건데요. M은 gx라는 함수, gx는 이제 fx와 어떠한 x에 관련된 식이 하나 더 곱해지지, 3, 4식이. 근데 얘 1,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래요. 그럼 결국 1,6에서의 접선이니까 얘도 G'1을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잘 구하셔서 그 직선을 구하시면 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도 G'1을 구하면 되죠. G'1은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두시면 3x제곱 -2잖아요. G'은 한번 식을 쓸까요? 자, G'x 암산하지 말고, 자, 3x제곱 -2에다가 fx 그대로 있고, 여기 3 앞에 거 그대로 x 세제곱 -2x 거기다가 f 미분해서 f'x 이거죠? 그래서 G'1은 이렇게 하시고 넣어보시면 1 집어넣으면 3 빼기 2 곱하기 fx니까 1 곱하기 f1 f1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1이죠. 1 빼기 2니까 -1 곱하기 f'1. 근데 f1과 f'1을 다 알거든요. f1은 지금 -6이잖아요. 1, -6, -6. 그리고 f'1은 -2죠.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요거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G'1이 이거니까 M직선 있죠? M직선식은 기울기가 -4면서 1,6을 지나니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 써보시면 -4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구하라는 대로 했고요.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L직선과 M직선의 그림을 그리셔서 만나는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첫 번째 직선은요, 기울기가 -2예요. y절편 -4고, 그러면 -4라는 y절편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한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직선 M직선 있잖아요. 얘는 y절편이 10이거든. 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기울기가 -4라서 이제 어느 순간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둘이 만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x가 0보다 큰 쪽에서.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둘러싸인 넓이, 요 삼각형 넓이가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밑변이라고 치면 이게 14겠네요. 그럼 높이는 이 교점의 x좌표만 구하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니까 뭐 둘이 같다 하시면 되죠. -2x -4와 -4x 플러스 10이 같다. -4x 왼쪽, -4 오른쪽 하시면 2x는 14. 그래서 x는 뭐가 나오죠? 7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점에 x좌표가 7이에요. 7,52. y좌표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마무리가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거 밑변을 잡으시면 14 곱하기 높이가 7. 이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49. 네. 그래서 보기에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3이고 BC 길이가 4고 각 B가 2분의 파이. 요거 그림에다 좀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AB 길이가 3, BC 길이가 4고요. 그 밑에 부분 선생님이 안 읽어서 안 나왔지만 이게 AB 길이를 2대1로 내분한다 그랬거든요, D가. 그래서 3이라는 길이를 2대1로 내분하니까 여기 2, 여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여러분 읽어보면 아실 거야, 그림이랑. 그렇죠?
그런 다음 CG 길이가 2루트 6이고 CG 길이가 2루트 6, 요 길이가 2루트 6이고 각이 요 각과 요 각이 같대요. 그걸 뭐 세타라고 선생님은 붙여서 이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길이는 이 GH 길이를 물어봅니다. GH 길이. 자, 이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 문제는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나 각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주어진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좀 설계를 하고 푸셔야 되거든. 지금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최종 타겟은 여기 있으니까 뭔가 코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를 구하거나, 근데 코사인 법칙 하려면 이 각의 코사인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길이 구하는 건 좀 뜬금없는 길이네요. 여기 있는 것들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코사인 법칙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사인 법칙을 한다면 외접원도 딱 있잖아. 사인 법칙을 쓰신다면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알아내야 되겠죠. 이거는 이 외접원의 지름 이렇게 될 텐데, 이 외접원에 대한 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외접원에 대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사인 세타는 여기 각의 세타고 직각이니까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에 이제 목적을 둘 건데요. 여기 그걸 구하려고 보시면 보이는 보조선이 G2가 보여요. G를 연결하시잖아? 그럼 요 삼각형 보여요? 요 삼각형도 이 삼각형이랑 외접원이 지금 똑같은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만약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면, 지름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이 삼각형에서도 똑같은 지름을 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길이를 조금 더 쓰면요. 요 길이는 5가 나오겠죠. 직각삼각형에서 5고 요건 반지름이니까 요게 2니까 여기 2고요. 여기는 3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연결해 보시면 여기가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길이들을 좀 표현하고 계산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자, 나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요 각이 좀 필요하겠어요. 요 각. 요 각에 대해서 뭔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 반지름을 구할 거니까 코사인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코사인을 접근할 건데, 일단 큰 삼각형 이렇게 보이나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입장에서 코사인을 쓸 거야.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알파는 2루트 6, 5 분의 2루트 6의 제곱 24, 5의 제곱 25 빼기 마주보는 변의 길이 4, 2의 제곱 4 이렇게. 자, 코사인 알파 구하시면 계산해 보시면 20루트 6분의 45가 나오죠. 그래서 유리화는 어차피 이걸 가지고 계산을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유리화는 맨 마지막에 하고요. 5로만 나누시면 4루트 6분의 9. 이 정도로 일단 놔두죠. 5로 놔두고. 네, 코사인 알파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G 길이를 좀 구할 거거든요. G 길이를 지금 내가 알아야지만 나중에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G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이 빨간색 길이 G 길이. G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코사인 알파를 구한 이유가 코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예요. 2루트 6의 제곱 24 더하기 3의 제곱 9.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빼기 2루트 6 3의 코사인 알파 4루트 6분의 9 이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6이랑 4는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다. 그래서 이게 3, 9, 27이에요. 근데 33이거든요. 그래서 빼시면 6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G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루트 6이 나온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G 길이까지 구했어요. 저 안쪽 삼각형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최대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 볼까요? 스텝 2. 자, 스텝 2에서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알파라는 각으로 이제 바꿔서 보기 위해서 이 외접원의 지름을 좀 구해줄 거거든요.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자 이거야. 자, 요 외접원의 지름을 2R이라고 하시면 2R은 사인 알파분의, 그러면 사인 알파를 구해야 되겠네요.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자, 코사인 알파가 요거죠. 요거일 때 사인 알파를 구해야 되거든. 선생님은 직각삼각형 그려요, 보통. 여기가 4루트 6이고 여기가 9인 요 각이 알파라고 했을 때 내가 코사인이 이거잖아요. 사인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4루트 6 제곱하시면 96이야. 거기서 9의 제곱 81을 빼면 여기가 15가 나와요. 루트. 그러면 제곱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요거 사인 알파를 구하시면 코사인 알파를 아는 상태로 사인 알파 구하시면 4루트 6분의 루트 15가 나와요. 요거는 한번 약분할까요? 루트 3으로 약분하시면 4루트 2분의 루트 5. 뭐 요 정도로 일단. 뭐 유리화 더 해도 되는데 일단 마지막에 합시다. 유리화는 최대한. 자, 사인 알파 구했고요. 이제 삼각형의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원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이 R은 사인 알파분의 저 G2 길이를 할 거잖아요. 루트 6. 그리고 사인 알파분의니까 그 사인 알파의 역수를 여기다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5분의 4 루트 2. 이렇게 돼서 계산하시면 얘네 둘이 곱하면은 8 루트 3이죠. 근데 유리화까지 합시다. 5분의 8 루트 3에다가 루트 5를 곱하니까 8분의 5 루트 15 여기까지. 이게 바로 지름이겠어요. 자, 반지름 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니까 지름만 알아도 충분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사인 세타, 요 세타와 요 세타가 같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쓰시면 요 각에서 사인 세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타겟팅이. 자, 스텝 3. 세 번째 스텝으로 가보면요. 사인 알파가 일단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거 알겠죠? 이쪽 삼각형에서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마무리. GH 길이를 사인 세타로 나눈 게 바로 2R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GH 길이를 바로 좀 쓰면은 요게 2R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사인 세타잖아요. 둘이 곱하면 된다는 거죠. 곱하시면 25분의 32 루트 15. 여기 이제 답으로 나와서요. 보기가 선생님이 뒤로 밀렸나 보네. 보기를 여기 있네요. 4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저렇게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그러니까 fx랑 gx가 따로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구간이 0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0, 마이너스 1, 1 그 3개로 나누기 때문에 구간은 4개가 나올 거거든요. 그 4개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h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hx가 이제 적분 구간에 이제 변수가 있는 그런 건데 당연히 이제 미분해서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h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그렇다는 것은 자, h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건 h'x가 부호 변화가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부호 변화가 한 번. 그러니까 0이 되는 점은 많을 수 있지만 0이 되는 점 기준으로 앞뒤로 부호가 바뀌는 게 한 번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h'에 대해서 난 생각을 하겠죠. 자, 스텝 1. 일단은 내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h를 미분해 보셔야 돼. h'p. h'x. h'x는 얘를 미분하니까 적분 인테그랄 없어지면서 gx 빼기 fx죠. 자, 근데 나는 gx와 fx를 각 구간에 맞춰서 일일이 다 나눌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해봅시다. 자, 일단은 기준이 마이너스 1, 0,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gx고 요게 fx니까 빼시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0 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넘어갔으니까 요거죠. gx는 0. 0에서 요걸 뺀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이에요. 금방 구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0부터 x가 1 전까지는 아직도 gx는 요거고 0부터는 1 전까지는. 그리고 fx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죠. 빼면. 자, 마지막 1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요 범위에서는 얘도 이거 두 개를 하시니까 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x니까 a 플러스 1x 빼기 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구간마다의 함수를 따로따로 구하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난 이게 바로 h'x란 말이야. 이게 부호 변화가 몇 번 있어야 된다? 한 번 있어야 돼. 딱 한 번 있어야 돼. 근데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생각할 거야, 우리.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1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 다음부터 0까지는 내가 아는 그림이고요. 0부터 1까지도 내가 이미 아는 그림이고 1부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제곱이니까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1,1이죠. 여기. 마이너스 1,1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인데 얘는 근이 0하고 1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돼요. 뭐 x에 1 집어넣으면 x가 2분의 1일 때 값이 지금 대략 보니까 4분의 1이니까 조금 올라가긴 하네요. 요렇게 가고 이제 끝나. 요렇게. 그럼 이제 1보다 오른쪽에서 요걸 그리실 거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요걸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부호 변화가 몇 번? 한 번. 선생님 여기서 0이네요? 네, 맞아요. 0인데 부호가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f가 계속 f'이 풀풀이기 때문에 0 기준으로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1 다음부터 어떻게 되고 1 마이너스 1 왼쪽이 어떻게 되나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쉬운 게요. 1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보시면 x 빼기 a 하나 x 빼기 1 하나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면서 근이 a랑 1이란 말이야. 이 참수랑 1하고 a에서 만나요. 근데 1하고 만나는 건 알겠어. 근데 a가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자, 그 어떤 경우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데 a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1부터는 음수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또 a가 딱 1인 순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부터 계속 음수가 나와. 그리고 a가 만약에 1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음수가 돼요. 선생님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1보다 작든 같든 1이든 1보다 크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야. a가 1보다 크면. 결국 여기서는 부호가 한 번 바뀌어요. 내가 지금 부호 바뀌는 게 한 번 있어야 된다는데 여기서 바뀌든 a가 1보다 크면 조금 더 오른쪽에 가서 바뀌든 여기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못 그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왼쪽. 여기서 무조건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거야.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건 x축하고 만나는 점까지는 괜찮은데 만나는 점 앞뒤로 부호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이차함수잖아요. 이차함수면 그림이 결국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은 되는데 아마 이런 식 뭐 꼭지점이 안 나오면 더 좋고요. 근데 꼭지점이 나오더라도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근이 두 개면 안 돼. 근이 없거나 하나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1 왼쪽이서. 그렇죠?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한번 써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a가 0하고 4 사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a가 양수면 지금 어차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가 양수면 얘의 꼭지점이 반드시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점이 나타나니까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 이렇게 나와도 어차피 이쪽에서 근이 두 개여도 마이너스 1,1을 지나면 결국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a가 뭐면 된다? 4면 된다. a가 4인 순간 딱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요게 x축하고 안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어차피 우리는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a가 4면 되기 때문에 요게 바로 k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어쩌다 보니까 스텝 1만 적었더라고요. 요 그래프 해석 정도가 스텝 2겠어요. 그래프 해석하는 게 스텝 2고 요 A 찾은 것까지 그래프 해석해서 나오니까 이게 스텝 2고 자, 스텝 3는 마지막 계산. 요건 이제 0부터 3까지 GT 빼기 FT를 적분하시면 되죠. 0부터 3까지 이걸 적분이거든. 근데 0부터 1까지는 요거니까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의 dt. 뭐 GT 빼기 FT라고 했으니까 변수를 t로 쓰면 이렇게 돼요. 더하기 1부터 3까지는 요 아래 걸로 하시면 되죠. x에 t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t 빼기 a의 dt. 요 계산하면 되죠. 자, 요 계산은 뭐 교과서에서도 요즘 많이 있는데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거든요. 지금 얘가 2차 함수가. 이건 공식 있죠. 6분의 최고차함계수의 두 근의 차의 제곱. 근데 뭐 그거 안 해도 적분해도 금방 나와요. 선생님은 그냥 적분해서 6분의 1 이렇게 쓸 거고요.
더하기 1부터 3까지 적분, 얘 부정적분 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a가 근데 4일 때라고 했죠? a의 4제곱이니까 이게 5, 이게 4인 걸로 적분하시면 돼요, 여러분. 5니까 2분의 5 t 제곱 빼기 4t 에 1, 3 이렇게 되죠. 자, 6분의 1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45 빼기 12 나오고요. 1 집어넣은 거 빼야 되죠. 빼기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5 빼기 4 이렇게 나오죠. 자, 6분의 1에다가 요거 더하시면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2 더하면 마이너스 21이거든. 거기다 2분의 45 더하니까 2분의 3 나오고요. 얘네 둘이 계산하시면 6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5니까 6분의 13이거든요. 거기서 4를 뺀다는 건 6분의 24를 빼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1이에요. 근데 빼기가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6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과 6분의 11 더하면 2. 거기다 2분의 3 더하니까 2분의 7. 네. 요게 이제 G3이 되겠죠. 그리고 K는 4고. 그래서 2분의 7하고 4를 더하면 2분의 15. 그래서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A1은 7이고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시그마 값을 줬죠, 문제에서. 이 시그마 값이 사실은 SN이죠. SN. SN. 그렇죠? 다음은 뭐 요걸 계산하는 과정이래요. 그때 가나다에 만족하는 식이나 수를 이제 찾아서 계산을 하라 이거죠.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이렇게 된대요. 이게 바로 이제 sn 플러스 1 빼기 sn으로 이제 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이므로 요거는 이렇게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계산을 해봤다 이거겠죠? 문제에서 준 요거 가지고. 자, 해볼게요. a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 빼기 sn이죠. 자, 이게 sn이니까 sn 플러스 1은 3분의 2에 an 플러스 1을 주고 구하고 있죠. an 플러스 1은 3분의 2에 an 플러스 1, n자리에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쓰는 거죠. 6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6분의 1에 n 플러스 1 플러스 10. 요게 s n 플러스 1이에요. 거기서 뭐를 뺀다? sn을 뺀다. 3분의 2에 an. sn은 저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6분의 1의 n제곱 빼기 6분의 1의 n 플러스 10. 요게 이제 a n 플러스 1을 구하는 과정 중에 있겠죠. 자, 계산해보시면 6분의 n제곱 6분의 n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6분의 n 마이너스 6분의 n도 사라져요. 빼니까 10도 빠지고. 자, 그래서 요거 빼기 먼저 쓸게요. 3분의 2에 an 플러스 1 빼기 3분의 2의 an이고 요 세 개는 얘네들하고 다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뭐가 남냐? 요거 전개했을 때 1창 6분의 2n이니까 3분의 n 하나 남고요. 상수항은 6분의 1 남고 얘 전개했을 때 상수항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라지네요. 요것도 없애고 얘기합시다. 네, 요렇게. 이게 바로 an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 아까 그 문장이 요 an 플러스 1을 이렇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 3분의 2로 묶은 거죠, 그냥. 3분의 2로 묶어서 마지막에 요 가가 이거죠, 가. 가 이거.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쓰면 이렇게 나온대요. 3분의 n이죠. 그리고 기억을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이걸 n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가를 찾았습니다.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지우지 말고요. 네, 보죠. 자, 그 다음에 sn이 이거잖아요. 이거에서 양변에 n에 2를 집어넣겠대. n에 2를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n이 1부터 2까지잖아요. k가 1부터 2까지니까 좌변은 a1 더하기 a2야. 그렇죠? 1부터 2까지 합이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2 집어넣으면 3분의 2의 a2 더하기 2 집어넣으면 6분의 4니까 3분의 2 빼기 n에 2 집어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10 n에 2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걸 계산해서 아마 a2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a1은 문제에서 그 가정에 7이라고 먼저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7로 쓰시면 되고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1 a2가 나오죠. 3분의 1 a2는 7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3분의 2랑 3분의 1 빼면 3분의 1이고 거기서 10이 있는데 7 빼니까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2는 뭐라고 구할 수 있어요? 요거 3분의 10이거든요. 3 곱하면 a2는 10.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이제 10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달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달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요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 계산. 자, 기억을 보시면은
2배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n이다. 결국 3분의 n 곱하기 3이니까. 그리고 a2는 10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때 요 계산을 한 거는 요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이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하면 되거든요. 나열하면. 근데 그거는 시험장에서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우린 결국 요 계산이 요렇게 된다만 보면 되잖아. 근데 A1과 A2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A1 7, A2 10이니까 이거 구한 거 가지고 하라는 거고. 마지막이 7 더하기 10에다가 나한테 지금 이걸 하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마지막에 하면 되겠죠. 시그마 1부터 5까지인데 자, 내가 기억에서 구한 게 이만큼이 n이다라고 구했는데 여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 n자리에 요 n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간 거죠? 2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예요. n자리에 2k 플러스 1. 그래서 저 식의 n자리에 2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여기에 와야 되는 결론이잖아요. 여기다 2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n자리에 2k 플러스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1이잖아요. 요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다가. 자, 17에다가 요거 계산하시면 2 곱하기 2분의 5, 6이고 1을 5번 더하니까 5도 있죠. 자, 17하고 5 더하면 22고 요거 따로 계산하시면 30이죠. 그래서 52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건 5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다시 한번 보면은 가가 지금 3분의 n이었잖아요. 3분의 n에 12 집어넣으면 4분의 P랑 Q가 나 다니까 10하고 50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약분할 거 약분하면 5 곱하기 2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30. 그래서 몇 번이었죠? 20번. 20번 답은 130 나오게 됩니다. 네, 21번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선생님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킬러다운 킬러가 나왔다 좀 생각이 들어요. 자, fx가 3차 함수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런데 어떤 t라는 점을 기준으로 t보다 크거나 같은 데선 fx를 그대로 보시라는 거고 t보다 작은 데선 이제 fx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즉 뒤집어서 보라는 거죠. x축 기준으로. 그런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gx는 연속이고 그러니까 3차 함수랑 3차 함수를 뭐 이렇게 위아래 뒤집은 다음에 붙인 거니까 연속이 되려면 결국 t 집어넣으시면 ft와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ft가 같다는 거니까 이거는 ft가 0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뀌는 점, 저 t는 근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 예를 들어서 3참수가 이렇게 되는데 1이 있잖아요. 1. 예를 들어서 y가 뭐 1이야. y가 1이야. 이 점에서 뒤집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연속이 안 되고 0인 순간에서 x축하고 만나는 순간에서 바꾸더라도 t가.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x가 a 우극한 a보다 큰 쪽에서 좀 다가갈 때 요 값이 존재한다. 모평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죠. 그 극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요 극한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이 극한 값을 구했을 때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은 요거. 그러니까 음수가 되도록 하는 건 딱 자연수가 2번 있어야 돼. m 값이 2번이라는 거. 그럼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보고 좀 풀 거기 때문에 자, fx랑 gx의 관계식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해봅시다. 자, 스텝 1. 일단은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 ft가 0이어야 된다는 거 알았죠? gx가 그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ft가 0이에요. 요건 이제 알아 쓸 거고 두 번째 가조건 조금 한번 보시면 a보다 큰 쪽으로 갈 때 여기다 a를 집어넣었을 때 ga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gx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당연히 gx의 근이 아닌 점에서는 그냥 얘도 0으로 안 가고 얘도 0으로 안 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분모가 0으로 갈 때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즉 ga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ga 그러면 a가 0인 순간에 ga는 0 a가 2인 순간에 ga는 0 그러니까 gx는 0하고 2에서 근이어야지만 돼요. 얘네가 0 되는 순간에 gx도 0으로 가져야 되니까 극한값이 있으려면 그래서 gx는 g0은 0이고 g2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g2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요거 G0이 0이고 G2가 2라 그랬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GX의 근은 어쨌든 FX의 근이나 마이너스 FX는 0의 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근데 근 3개가 이렇게 있는데 근 3개 중에서 하나 잡아서 오른쪽은 그대로 보고 왼쪽은 예를 들어서 가운데라고 하면은 왼쪽을 이렇게 뒤집어서 볼 거잖아. 그랬을 때 이 함수가 GX인데 GX의 근이라는 건 결국 원래 FX의 근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G0이 0이고 G2가 0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F도 0에서 0이고 F도 2에서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보로서 우리가 FX의 모양을 좀 잡아낼 수 있는 건 FX는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근이 0하고 2가 있기 때문에 인수 정리로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 근이 또 있을 거야. 그걸 알파라고 좀 해보고 개수는 양수라 했으니까 K라고 쓰고 단 K는 0보다 크다. 요렇게까지 좀 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fx의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0, 2, 알파. 물론 알파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좀 이따 이제 그걸 나눠가면서 해봐야 돼. 자, 일단은 가족권과 문제에서 처음에 줬던 gx가 연속이다 가지고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나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돼. 나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돼. 나를 보시면 x가 n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 곱하기 x-2의 gx 값이 음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똑같은 극한값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있다라고 했고 그 모든 애들 중에서 m보다 크거나 같다. a가 m인 순간은 극한값이 있다고는 다 했잖아요. 있는데 음수로 있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수 m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정보를 하나 알 수 있는 게요. 얘도 무조건 자연수고 얘도 무조건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스텝 1이라고 합시다. 아직 조건 해석이 다 안 끝났으니까 스텝 1. 자, g-1은 0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gx에서 -1은 0보다 커야 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1이 양수이려면 이 g1은 음수여야 돼. gx는 1에서 음수구나. 그러니까 fx를 적당한 근에서 앞뒤로 나눠서 뒤쪽, 왼쪽은 뒤집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이 이거죠. 왼쪽을 뒤집었을 때 gx의 그림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되도록 하도록 이제 내가 fx, gx를 잘 잡아봐야 되는데 자, 몇 가지 개형을 생각해 봅시다. f가 근이 0하고 2거든요. 근데 알파라는 근이 이제 어디에 위치해야지 저렇게 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알파가 0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t가 알파, 우리가 근 3개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t라고 해야 되잖아. t가 알파건 t가 0이건 t가 2건 이쪽은 fx를 그대로 보기 때문에요. 2보다 큰 쪽에선 계속 g가 양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m이 1일 때를 한번 해보시면 왜냐면 이게 힌트가 분모가 x 곱하기 x-2라 얘는 m이 1일 때만 m이 1인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거든요. 0하고 2 사이니까. m이 1일 때만 얘가 음수고 그럼 얘는 양수여야 되거든. gm이 양수야. 그러니까 g1이 양수여야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m이 1이면 g1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거든. m이 1이 가능하다면 지금. 근데 그러면 g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랑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m은 1이면 안 돼요. 1은 지금 후보에 없다 이거야. m에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m은 2 이상이잖아요. 2 이상. 그럼 내가 2 이상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니까 2부터는 얘가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면 2건 3이건 4건 내가 지금 찾는 이 m에 대해서는 얘가 항상 음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g 보세요. g. 알파가 여기 있으면 2보다 큰 데서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음수가 되는 게 2번 있어야 되는데 m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음수인 게 2번 있어야 되는데 절대 음수가 안 나온다 이거야. 자, 알파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알파가 0이어도 안 돼요. 알파가 0이라서 이렇게 그려져도 2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t를 여기로 보건 t를 여기로 보건 이게 변하지 않는 이상 m은 1은 안 된다 그랬죠? 2 이상의 두 개에 대해서 저 값이 음수일 수가 없어. 2보다 큰 데서는 다 양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이 안 되고 알파가 여기 있어도 안 돼요. 여기 있어도 이게 안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 작업을 통해서 스텝 2. 이 극한값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0이 근이고 2가 근이고 알파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t가 0이면은 이제 이렇게 볼 거야. t가 2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t가 알파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보고 여기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든 뒤집어서 볼 건데, 자, 내가 지금 원했던 거는 음수가 되는, 극한값이 음수가 되는 게 두 번 찾으라 그랬는데 어차피 2보다 큰 것들에서, 크거나 같은 거에서 찾겠다 그랬잖아요. 1인 건 안 됐으니까. 그럼 2보다 큰 데서는 얘가 다 양수니까 그냥 gx의 값이 음수면 돼요. gx의 값이 음수. 2보다 큰 데서는 gx의 값이 음수여야 되거든. 그럼 지금 보세요. 요 부분이 살아있다면, 이 부분이 살아있다면 여기와 여기에서 음수가 두 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 플러스예요. 사실은 우극한이기 때문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일 수 있다는 거야. G2 플러스는. 그리고 두 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3까지 여기 있어야 돼. 요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건 뭐냐면 T가 알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파면 T가 알파면 요렇게 바뀌고 요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2부터 3까지 해서 양수가 돼버리고 요 알파라는 이 값에서 다 양수, 그러니까 2보다 큰 데서 다 양수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결국 t는 어디 있어야 되냐? 0이나 2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꺾어줄 수 있어야 돼. 요거는 그대로 보고 앞에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럼 t가 0이면 되냐? 0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0이면. 그러면 G1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거든. 근데 G1이 0보다 작다가 안 돼요. 1이 아직도. 그래서 무조건 t는 뭐여야 돼? 2여야 돼. 그래서 마지막 그림이, 최종 그림이 뭐여야 되냐면요. fx가 이렇게 생겼고 t는 딱 뭐여줘야 돼? 2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시면 2보다 왼쪽에선 저 그래프를 뒤집어서 이쪽을 보셔야 되고 2부터는 원래 그래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t가 이거예요. 딱 t가 이거고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의 우극한을 구했을 때 음수가 두 개. 그게 바로 여기 2 플러스가 이거고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3 플러스까지 여기 있어야 돼. 선생님 2 다음에 4는 안 되나요? 3 말고? 그러면은 여기 연속되게 두 개가 아닌 거고 점프해서 두 개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2하고 3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찾는 자연수엠은 2하고 3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텝 2는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했고 이제 얘가 2, 얘가 3 또는 얘가 3, 얘가 2 두 가지 케이스가 남았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마지막 계산 스텝 3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거 그래프 좀 지우고 여기다가 계산을 좀 할게요. 스텝 3를. 자, 스텝 3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G-1이 이제 2라고 해보고 G1의 2분의 7이 마이너스 2분의 7이 이제 3이라고 해보시면 G-1은 2고 그러면 G-1 그림 그래도 까먹지 않게 그려놓을까요? fx가 이제 0, 2, 알파 이렇게 돼 있고 fx는 원래 fx 그림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t가 2니까 t가 2여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gx는 이제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g-1이 2라면 g-1은 f에 t가 2니까 2보다 작은 쪽에다 집어넣으니까 이거죠. 마이너스 f2가 2여야 돼.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그리고 이 경우는 g1이잖아. g1도 이쪽에 집어넣어야 돼요. 1을. 그러면 마이너스 f1이잖아. 마이너스 f1. 2분의 7 마이너스 곱하니까 2분의 7 f1이 3이라는 거야. 이건 f1이 뭐라는 거예요? 7분의 6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 f-1, f1 준 거 가지고 찾아내시면 돼. fx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fx는 k의 x 그리고 x-2 그리고 x-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알파는 어때야 돼요? 2보다 커야 돼요. 됐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다를 계산해서 k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요게 마이너스 2여야 되고, 요거 F1이 7분의 6이다 해보시면 여기다 1 집어넣잖아요. 그럼 K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또 앞으로 보내버릴까요? 마이너스 K 곱하기 1 곱하기 1 집어넣으니까 1 빼기 알파. 요게 7분의 6이다 나오거든요. 요러한 연산을 할 때는요, 여기 KK가 같이 있으니까 이걸 나누기를 했을 때 이게 연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기를 한 식을 보시면 이렇게 나눈다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K 지워지죠. 그리고 뭐 1은 있어만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1 마이너스 알파분에 마이너스 3을 곱하시면 3 플러스 3알파죠. 요게 요걸로 나누시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7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3 이쪽에 곱하고 이쪽으로 넘기면서 계산하면 9 플러스 9알파는 마이너스 7한테 이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7알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2알파는 마이너스 16이 나와서요. 알파가 마이너스 8이다 나와요. 이게 알파가 2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계산은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지우고. 그래서 답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G-1이 이제 3이 돼줘야 되고 G1의 마이너스 2분의 7 얘가 이제 2가 돼주는 상황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G-1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1이 3이다니까 F-1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G1은 이번에도 여기다 1 집어넣죠. 그럼 마이너스 F1이잖아. 그럼 2분의 7 F1이 2니까 여기서 F1은 7분의 4가 나오죠. 요거. 그래서 둘 가지고 fx의 이 알파를 찾으시면 2보다 큰 게 나와야지 되겠죠. 이건.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k니까 아까랑 계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산 생각하면 선생님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3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나올 거고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1 k니까 마이너스 k에 1 집어넣었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죠 여기가. 근데 여기 내가 나누기 해야 된다 그랬죠. 연립하려면 7분의 4랑 마이너스 3이니까 7분의 4분의 마이너스 3 요거 계산하시면 4분의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k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잖아요. 이쪽에 곱하면 21 마이너스 21 알파 이렇게 나오고 4를 이쪽에 곱하면 12 곱하기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알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구하시면 얘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가면 9 알파는 33이 나오죠. 그래서 알파는 9분의 34. 그럼 얘는 양수 맞죠? 제대로 구했나만 좀 볼게요. 약분하시면 3분의 11. 네, 맞네요. 알파는 3분의 11 이렇게 나오고 알파가 3분의 11일 때 K를 구하시려면 F1이 7분의 4다 있죠.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K 곱하기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7분의 4 1에서 3분의 11 빼니까 3분의 8이죠. 마이너스 3분의 8 이게 7분의 4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요 3분의 8이 넘어가면 8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14분의 3 네, K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fx의 정체가 나오겠죠. fx는 14분의 3에 x-2 x 알파를 3분의 11 이렇게 fx를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f-5를 g-5를 구해야 되죠. 마지막. 근데 x가 2보다 작을 땐 여기 집어넣고 있으니까 결국 g-5는 자 최종적으로 g-5는 위쪽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f-5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1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5 빼기 3분의 10이라면 마이너스 3분의 26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약분할 것 좀 하시면 마이너스 이거 다 마이너스 4개니까 플러스로 바꾸시고 7하고 14 약분하면 2 뭐 3 약분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2랑 26 약분하면 또 13이고 그래서 13 곱하기 5만 남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65가 나오게 됩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점이 있는데 이 곡선 위에 또 점 B가 있고 A랑 B가 이제 어떤 관계가 있겠죠. A를 직선 Y는 X에 대칭했더니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을 대칭했으니까 당연히 이거의 역함수 위에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그거의 점은 OB 직선 위에 있다. AB의 중점의 좌표를 적으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A라는 점이 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A라는 점 A, B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를 내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B, A겠죠. 그죠? 근데 이 B, A가 OB 직선 위에 있다고 그러거든. O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지금 A-라고 한 대칭 이동한 이 점 있잖아요. 이게 성분 OB 위에 있대. 이 B, A가. 그럼 여러분 이게 상황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0,0하고 어떤 점 사이에 이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기울기가 B분의 A라는 거잖아. 즉 B분의 A 간격으로 계속 기울어진 게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B라는 좌표 있잖아요. 이거는 KB, KA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B분의 A인 걸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자, 그러면 계산이 되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자, A, B는 이 위의 점이죠. 근데 어차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역함수 구한 다음에 B, A를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자, 역함수 구하시면은 X는 로그 16에 8i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Y로 쓰려면 16X 빼기 2를 8로 나누신 게 Y죠. 역함수 구하시면.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한번 하시면 8분의 1이 이거 4의 2X제곱이라고 할게요. 빼기 4분의 1. 네, 이 위에 B, A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A랑 B랑 A 집어넣으시면 8분의 1에 4의 2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A다. 요게 이제 AB에 대한 식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KB, KA는 요 곡선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어 보시면 KA는 모양 맞춰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4에 KB-1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 얘랑 맞추려고 앞으로 빼버릴까요? 4분의 1로 빼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는 좀 숫자에 힌트가 있다 그랬죠. 이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숫자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준 걸. 여러분 눈에 K가 딱 뭐면 되냐면 지금 얘랑 맞추고 싶잖아요. 그럼 K가 2면 되죠. 왜 K가 2여야 되냐? K가 2면 여기 2잖아. 그 2를 이쪽으로 넘기면 얘 하나 2로 약분하면 이거. 얘 하나 2로 나누면 요거. 딱 맞아떨어져요. K가 2일 수밖에 없어 지금. K가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점이 2B, 2A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계산은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냐면 AB의 중점의 좌표가 이거라 그랬죠. 자, A는 A, B죠. B는 2B, 2A고. 그래서 A 더하기 2B를 2로 나눈 게 AB의 X좌표, 중점의 X좌표. 요게 8분의 77. 그리고 2분의 2A 플러스 B. 요걸 2로 나눈 게 2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게 중점의 Y좌표죠. 8분의 133. 요거 둘이 연립하셔서 AB 찾으면 돼요. 자, 좀 빠르게 해볼게요. A 플러스 2B는 요거 2 넘어가면 4분의 77이죠. 그리고 2A 플러스 B는 2 넘어가면 4분의 133이죠. 그러면 위에다 2배 한 다음에 두 식을 빼면은 A가 나오거든요. 2A 플러스 B에서 여기다 2배, 여기다 2배 하고 빼면은 B가 나오겠네요. 여기다 2배 하고 빼면은 3B는 자, 4분의 얘 2배 했으니까 154 에서 요거 2배니까 4분의 133이죠. 요거 뺀다는 거죠. 이게 4분의 21이 나와요. 뭐가? B가. 3B가. 그럼 B는 뭐가 나와요? 3을 한번 나누시면 4분의 7이 나오죠. 조금 계산이 길긴 한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A 구하시잖아요. 여기다 대입해서 A 구하면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4분의 63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에 A 곱하기 B 구하래죠? A 곱하기 B는 16분의 7하고 이거 곱하면 7, 3, 21. 6, 7에 41이니까 441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바로 AB 곱한 P분의 Q예요. P 더하기 Q 하라고 그랬죠? 둘이 더하시면 457이 네, 최종적인 22번의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